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주변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시아 증시 전반이 중국, 대만, 일본 하락폭이 나름 셌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피 2.13% 하락,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0.8% 하락을 하면서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적죠. 그리고 위치도 좀 다릅니다. 코스닥은 저점을 이미 찍고 그 중간에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종가상으로는 저점을 깨면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하락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미국 증시가 나름 잘 마감했어요. 간밤에 보시면은 다우산업지수 0.4% 하락 마감인데 저가에서부터 생각하면은 3.4%까지 하락했다가 하락폭을 다 만회한 거거든요. S&P 지수 마이너스 2% 빠졌다가 플러스로 돌려 세웠고요.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플러스 1.7%까지 갔거든요. 나름 잘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리는 떨어지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또 역전현상이 나왔어요. 장기 하락, 단기는 올라가. 그러니까 단기로는 금리 인상 인정, 장기로는 떨어지니까 야, 이거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다라는 거죠. 거기에 유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WTI 유가가 간밤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불 아래 99.5불로 마감했거든요. 오랜만에 100불 아래로 또 내려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인플레이션, 그 문제로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것이 이 유가, 그리고 비금속, 곡물, 바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이거 인플레이션 이제 꺾이는 거야? 라고 해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금리 역전 현상이 여기에 더불어서 나타나다 보니까, 야, 이거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들었지만 경기 이거 둔화 혹은 침체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담감이 생긴 겁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요. 그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 전반이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요즘에 참 과거와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향에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하락을 제한시키는 흐름, 그래서 반등이 충분히 들어올 상황인데 그러한 수급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3천억, 기관 6천억. 기관 참 기분 나쁘죠? 어저께 그저께 좀 매수하는 듯 하다가 오늘 하루에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가까지 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고요. 다만 여기 옵션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 풋옵션 동향에서 풋옵션 매도가 점차 늘어나다가 동시호가까지 늘렸어요. 이런 거 놓고 보면은 풋옵션 매도는 이거 하락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콜옵션은 이제는 좀 반등 주지 않겠어? 라는 의미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다만 그런 흐름이 나타난 이후에 반등은 분명히 들어왔어요. 이렇게 반등은 분명히 들어왔는데 이러한 매매 동향 이후 반등폭이 너무 작았죠. 단기 매매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 과거 금융 위기라든가 아니면 굵직한 하락이 있었을 때 옵션에서 준비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런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정도라고 보는데 일단 풋옵션을 매도한 걸로 봐서는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하락 약간 의외의 깊숙한 하락이 나왔는데요. 너무 여기서 절망 혹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저점은 이미
엊그저께 잡은 상태에서 내일 어느 정도 또 상승 출발할 가능성, 이러한 부분에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죠. 유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주 S오일이죠. 정유주가 올 급락을 합니다. S오일 특히 9% 넘는 하락세가 나왔어요. 10만 원 아래로 오랜만에 내려왔네요. 뚝 떨어지면서 9% 하락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것이죠. 정제 마진, 즉 이 원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정제를 하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차이, 가격 차이, 그것이 수익이에요. 그것을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 정제 마진은 여전히 좋은데 또 하나의 수익원이 있어요.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계약해서 가지고 오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앉아서 먼저 계약해서 오고 있는 그 유류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는 거죠. 그거를 재고평가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 이제 유가가 푹 떨어지니까 그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푹 떨어진 흐름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SK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하고 정유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역시 정유가 수익원으로는 먼저 손을 꼽아야 되겠죠. 그런 흐름에서 하락이 나옵니다. 다만 유가가 지금 100불 아래 바로 내려왔지만 또 100불에서 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 흐름에서 일단은 이 유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고점 쳤다라고 봅니다. 다만 실적 발표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 한번 툭 튀어나오는 흐름까지는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급락했습니다. 현대중공업 10% 하락했고요. 현대미포조선 10%, 삼성중공업 7% 급락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 빠졌습니다. 그동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계속 빠졌죠. 급락했어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상승했지만 내리 빠졌죠. 6월 달에. 물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름 강했어요. 조선주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러한 종목군들 나름대로 주도력을 가진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유가 하락하니까 그러면 조선주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연결되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그보다는 앞으로 수주 그리고 신조소가를 봐야 되거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오늘 상승 추세는 꺾였습니다만 다만 전 저점대 여기에 지지력을 발휘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주 가능성 그리고 신조선가 아직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주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다.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더불어서 한화솔루션 10%, OCI 8%, 그리고 롯데케미칼 4% 등 화학주도 같이 빠졌어요. 정유주가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양상, 뭐 그런 흐름으로 나왔는데요. 유가가 빠지니까 이렇게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대체에너지 관련주도 같이 빠지는 양상이에요. 이 이유는 유가가 빠지면은 야, 이거 유가 빠지면은 그러면은 뭐 여태까지 비싸서 석유 제품 못 썼는데 그러면은 석유 제품 쓰고 화력발전소나 이런 거 돌리면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기대치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미국, 선진국에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 이것을 절실히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점으로 좀 보셔야지 되겠다라는 점이고, 더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발전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쪽이기는 한데, 이거 가만히 보시면은요,
6월 달에 떨어졌고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V자로. 그리고 OCI 같은 경우 상승 추세로 갔어요. 즉 저는 그동안 급락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매물은 나오겠지만 서로 상향 평준화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는 반등을 주겠다라는 판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세는 나타났지만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1차적으로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덜 떨어졌어? 그럼 이 종목 버리자 라고 생각한 일단의 매물이 나온 거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OCI, 하나솔루션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들 종목들은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데 하락장에서 잘 견뎠어. 막 잘 견뎠고 얘는 그래도 손실이 없어. 수익이 났어. 하니까 그러면 얘부터 좀 매도를 하자. 이런 물량이 오늘 좀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한 부분 단기 매물이 나온 것이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풍력,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 요 에너지 관련주에서는 긍정적으로 대체 에너지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보다는 상대적인 강세가 일어났다고 했었죠. 그 대표적으로 바이오주 그리고 엔터주, 게임주들이 상승해서 그래요. 그 대표적으로 YG 엔터 오늘 이러한 급락장에서도 6.3% 장중에는 11%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JYP 엔터 3% 정도의 상승 마감인데 장중에는 8%까지 급등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뭐 하나 호재가 좀 나온 거죠. 미국에서 K-팝 ETF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가 기관 쪽에서 돌았었어요. K-팝 ETF가 상장되는데 그러면은 이 K-팝 ETF 상장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들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 당연히 가능성이 아니라 되겠죠. 시기가 문제죠. 그런 점에서 호재로 반영되면서 상승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뭐 A 스토리라 아니면은 버킷 스튜디오, 콘텐츠리 중앙 이러한 영화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게임주라든가 메타버스 관련주도 상승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좀 길게 시황과 더불어서 종목을 연관지어서 전반적인 설명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 맞추는데 위로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아래쪽으로 맞추네요.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했는데 얘네들이 올라와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하락하면서 키를 맞춘 상황이 돼버려서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키를 아래쪽으로 맞췄죠.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 우울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 나름 오늘 뭐 종목별로 상승한 종목군도 있지만은요. 하락한 종목들이 좀 더 많아서 좀 침체되어 있을 텐데요. 좀 더 힘내시고요. 날씨도 좋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저도 힘나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